네, 미국 현지의 이야기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맨해튼 나우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경제학과의 방문 학자이자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의 성한경 교수님과 화상 연결 통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일 이벤트가 끊기지 않고 있는 미국입니다. 어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이뤄졌죠. 몇 가지 관전 포인트들에 대해서 짚어주세요. 네, 어제 오전 11시가 넘어서면서부터 46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시작되었고, 12시 조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 바이든 가문에서 1893년도부터 대대로 사용했던 성경책에 손을 올리고, 그리고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알려져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환송식을 오전에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하면서 취임식에 참석하진 않았습니다만, 펜스 부통령은 취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이후에는 의사당에서 3개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이후에 의회 지도자들로부터 선물 전달을 받았고요. 이후에 다시 알링턴 군인묘지로 이동을 해서 전직 3명의 대통령들과 함께 문명용사인도에 참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에는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17개 정도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화당, 민주당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참석한 무명용사 참배 행사에서 미국 내의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그리고 WHO 다음에 파리 협약에 복귀하면서 세계 각국과의 파트너십을 다시 만들어 가겠다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종합적으로 보면 미국이 지난 4년간 온갖 쇼를 하면서 중요한 정책보다는 홍보에만 집중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국정 운행을 이제 버리고 좀 더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국정 운영으로 복귀한다는 모습을 보인 점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결국 이런 모습이 시장에도 미국 경제와 정치가 정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 불확실성과 혼란이 컸던 지난 한 해를 보냈기 때문에 이런 예측 가능성은 우리에게 참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런 한편 내각 수장 지명자들의 청문회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청문회는 보통 새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하기 이전에 미리미리 이뤄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약간 늦어졌다 보니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내각 청문회 일정이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D&I 국장이 상원에서 인준을 받는 듯 대부분 무난하게 청문회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에서 지난 1월 6일 의사당 난입 때 폭도들을 향해서 응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공화당 폴리 사본의원이 인준 과정을 지연시킨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블링컨 국무장관이나 옐런 재무장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난히 인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에브릴 헤인즈 D&I 지명자 청문회를 시청했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에서 백악관 안보부 보좌관을 역임했고 1969년생 여성의 거침없고 담대한 청문회 답변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원에서 85대 10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인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정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몇 달간 국정에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정관 인준이 지연된다고 공백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 듯합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나 경기 부양하는 시급성에 대해 매우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취임식 당일날부터 공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내각 수장들의 공백에 대한 우려는 크게 제기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미국의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재확산 추세는 어떤지, 또 백신 보급 현황은 어떤지 업데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내린 결정이 100일 동안 연방 건물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그리고 100일 동안 최소한 1억 명의 백신 접종 완료인데요. 그만큼 코로나 극복이 미국에서도 제1의 국정과제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오늘도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에서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코로나 관련해서만 최소 1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오늘 하루를 거의 코로나 대응으로 백악관이 보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는 2,45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되었고요. 최소한 40만 8천 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취임식 전날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워싱턴 DC 내셔널몰에서 미국 코로나 사망자가 40만 명을 넘어선 거에 대한 추모 행사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까지 미국 내에서 백신은
1,650만 명 정도가 접종을 했고, 그중에 3,600만 명 정도 보급이 되어 접종이 되었고, 전체 보급된 3,600만 개 중에서 약 46% 정도가 접종이 완료된 것으로 CDC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 중에 최소한 210만 명 이상이 2번 정도 접종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웨스트버지니아 같은 경우에서는 10만 명당 8,800명이 접종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바이든 인수위 관계자 말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백신 보급 계획을 인수 과정을 살펴보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드러났다고 밝혀서 충격을 더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코로나 현황을 보고할 때는 당일치보다는 일주일 혹은 2주일 평균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감염자의 숫자가 다소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미국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고 하는 상황이지만 다행히 기존 백신들이 변이 바이러스에서 잘 작동을 한다고 오늘 밝히게 되었습니다. 여러 상황에서 보면은 미국도 3차 유행이 좀 조정되어 가는 듯 합니다만은 이제 백신이 4차 유행을 막아내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가지 우려는 미국의 백신 보급 과정에서 국방 물자법을 통해서 미국 기업들이 백신 생산 물량을 자국으로 돌리려는 노력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백신 계약이 늦어진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적어지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조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감염자 수가 감소세로 접어들어서 다행인데요. 이제 앞으로 백신의 효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3번의 인터뷰에 걸쳐서 지금 시리즈 질문을 하나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어떻게 맞서고 있는지 굉장히 생생하게 들려주고 계신데요. 이제 오늘은 K-12죠. 초중고등학교 인근 학교들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현지에서 살펴본 초중고 교육은 우려가 제기되었던 것보다는 잘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코로나에 앞서서 이미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거의 대부분 태블릿 PC를 활용한 교육 형태였기 때문에 공립초등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태블릿 PC를 대여해 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학습 관리 시스템 LMS의 교육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도 이전에도 이미 학생들은 과제나 숙제를 태블릿 PC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것에서 매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교육으로서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쉬웠고요. 코로나 초기에는 갑자기 온라인 교육이 되면서 아무래도 쌍방향 교육보다는 선생님들이 직접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학생들이 과제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9월이 지나면서 작년 신학기가 시작되었을 때는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에게 2가지 옵션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먼저 등교가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 시스템을 제공해 주었고요. 그래도 가급적 조금이라도 등교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는 온라인 교육과 등교를 섞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온라인 수업을 하더라도 그냥 과제를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수업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마치 학교에 등교하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수업에 들어가고 쉬는 시간에 내려오고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하는 거의 동일한 일정이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는 이루어졌고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 오후 3시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등교하는 날은 거의 과거보다 절반 정도의 수업의 사이즈를 가지고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학교 생활을 했고요. 물론 이제 작년 말에 오하이오 주에서도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그런 하이브리드 수업도 결국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만 올해 초에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다시 하이브리드 수업으로 전환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코로나로 인한 교육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면은 이 교육 격차는 사실상 나중에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소득 격차를 사람들 사이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미국 학교들이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수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한 최대한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요. 공립학교에서도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완벽하게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준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고 많이 부러운 점이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K-12 대응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교육 격차 그리고 그에 따른 소득 격차에 대한 문제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잘 참고를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오하이오주에 계신 성한경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